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하는 남자 솔로몬입니다. 저 솔로몬은 직업상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직업상담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업상담사는 어떤 직업인가 궁금하시죠? 오늘 직업상담 시리즈 첫 번째 영상은 직업상담사의 궁금한 점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궁금한 점, 자격증만 취득하면 취업이 쉬운가요? 물론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습니다. 경력자는 경력자대로, 경력이 없는 사람은 경력이 없는 사람대로 취업이 어렵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경력이 있는 분들은 여기서 논의하기로 하고요.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점을 가지고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채용 공고를 보니까 자격 조건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경력자 우대 또는 1년 이상 경력자, 경력 무관. 어쨌든 직업상담사는 경력이 중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력 여부를 따졌겠죠. 경력자를 우대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지원하기가 꺼려지는 건 맞죠. 경력 무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채용 공고도 많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직업 상담사는 전문직입니다. 따라서 자격증만 있다고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 경력자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처음부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또 하소연할 분이 있을 거예요. 경력자를 우대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되고요. 두 번째는 요즘 블라인드 채용이라 그래가지고 학력 이런 것 등을 따지지 않죠. 그런데 지원서에는 관련 학과를 전공했는지 관련 교육을 이수했는지 이런 걸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격증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학력, 전공, 관련 교육 이수 등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엇보다 취업이 어려운 이유는 취업할 곳이 별로 없다. 왜 직업상담사가 근무하는 곳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지원하려고 하면 지원할 데가 없어요. 그거는 이미 취업지원기관 같은 데는 다른 분들이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이미 선정을 했어요. 예전에는 직업상담사들이 주로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2년만 되면 다 그만두고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기회가 많았지만 요즘은 무기직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은 한은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세 번째 이유가 많을 수도 있고 두 번째 경력 문제 때문에 많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도 채용 공고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취업에 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궁금한 점, 직업상담사는 고용이 안정적인가 하는 궁금증이죠. 고용 안정 문제는 직업 선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직업 상담사는 계약직이 많습니다. 왜 계약직이 많냐고요? 일자리 관련 사업을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퉈서 하기는 하지만 주로 예산 사업이다 보니까 1년 단위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특히 민간업체의 경우 이러한 공공기관의 사업을 위탁받다 보니 직업상담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매년 계속해서 수주하게 되면 고용이 유지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공공취업지원기관 같은 경우는 무기직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나마 고용이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민간업체도 고용 안정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좋아지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궁금한 점입니다. 직업상담사는 주로 어디서 근무하나요? 요건 제가 좀 답변 드리기 쉬울 것 같아요. 일단 취업지원기관과 민간업체에서 근무한다.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기관이라고 하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구에 다 있죠. 그리고 대학교 일자리센터도 있고 교육기관에도 많습니다. 또 대상별로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저도 일자리센터가 어디 있는가 알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일자리센터가 대상별로 다 있는지. 예를 들어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일자리센터,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그 외 노인, 장애인 일자리센터 등이 있더라고요. 민간업체는 민간 컨설팅 업체와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업체, 즉 일자리 위탁업체 등이 있고 특히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위탁받은 업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직업상담사가 근무하는 곳으로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전국에 있는 직업소개소입니다. 직업소개소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겠죠? 궁금한 점 네 번째, 직업상담사는 편한 직업인가? 일이 편하냐고 묻는 것이겠죠? 편한가요? 비교적 편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일이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편하다고 하면 직업상담사 제가 좀 오래 했지만 편하다? 어떤 뜻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편하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어떤 뜻이냐면 일단 실내에서 근무한다는 것 하고요.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실내에서 근무하면 장점이 많죠. 외부 기온의 영향, 즉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에어컨을 틀면 시원합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온풍기 틀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비나 눈을 맞으면서 일을 안 하죠. 실내에서 일하니까요. 특히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할 때 공기청정기가 있는 실내에서 근무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는 축복이라고까지 생각한 적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거나 옮기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업상담사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거나 옮기는 일은 안 하지만 역시 육체적으로 좀 힘들긴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서 일하는 걸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앉아서 일하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죠. 또 내담자가 방문하면 상담하면서 경청해야 되고 또 말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또 취업지원기관에 같은 경우는 취업 실적을 따집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힘든 직업입니다. 다섯 번째 궁금한 점이네요. 직업상담사 급여는 얼마나 되나요? 대부분 급여가 많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는 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보다 못 받으시는 분도 있고 이보다 더 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평균적인 얘기죠. 그런데 이런 급여는 경력이나 근무하는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경력도 다르고 근무하는 기간도 다르니 급여가 같을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취업지원기관에서 근무할 때는 이분들이 무기직으로 되어 가지고 매년 호봉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직급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오래 근무할수록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민간업체의 경우에는 연봉제로 합니다. 1년에 얼마,
금액을 책정한 후에 이것을 12달로 쪼개서 주는 그런 체제죠. 그리고 사업 성과에 따라서 연말에 성과급을 더 주는 그런 형태로 급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급여가 많지 않다 이러신 분들은 뭐 그만두는 것보다는 경력을 쌓은 다음에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문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직업상담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설마 직업상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고 직업상담사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아마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지만 동사무소에만 가도 직업상담사가 있어요. 아마 동사무소 들어가 보신 분은 그 어느 한 쪽에 일자리 상담이라고 이렇게 팻말을 써붙인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일자리 센터도 있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도 있습니다. 또 일부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상담 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걸 잘 관찰하시면 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취업지원 기관에서는 주로 취업상담을 합니다. 구직자라고 하시죠. 이분들이 취업상담을 하러 오면 이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주고 또 이력서 작성하는 법이나 면접하는 요령도 가르쳐 드립니다. 또한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에 연결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알선이라고 하는데 취업 알선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채용 박람회 같은 채용 행사도 하고 집단으로 취업 교육을 한다든지 필요하면 동행 면접도 합니다. 민간업체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민간 컨설팅 업체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퇴직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전직 컨설팅을 합니다. 전직 컨설팅 역시 무슨 직업을 구하는 문제이긴 하는데 직업을 바꾸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취업 상담보다는 조금 넓은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업체는 주로 구직 상담을 많이 합니다. 뭐 직업 소개서는 직업 소개하는 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주로 취업 상담 업무를 많이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7번째 궁금한 사항입니다. 직업 상담사 자격증 꼭 있어야 하나요? 자격증 없어도 됩니다. 직업 상담하는데 자격증 없다고 누가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하려고 하면 직업 상담사 자격증 우대 또는 필수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물론 공무원 시험 볼 때는 자격증에 가산점을 줄 뿐이지 시험만 합격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자격증을 우대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선호하기 때문에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좋은데요. 직업상담사 하려면 일단 자격증은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직업상담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문 직업입니다. 직업 상담에 관한 것, 직업 심리에 관한 것, 직업 정보에 관한 것, 노동관계 법규까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4가지가 직업상담사 자격증 시험 과목이죠. 기본적인 자격증도 없이 직업상담 한다고 하면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물론 뭐 관련 학과를 전공하신 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자격증은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궁금한 점은 끝났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솔로몬님은 직업상담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전까지 궁금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린 거는 일반적인 궁금한 사항인데, 직업 상담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직업 상담사는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직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슬픈 것이 직업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업 상담사는 시리에 빠진 실직자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래서 자기에게 상담을 받고 가신 분이 취업에 성공했을 때 마치 자기가 취업에 성공한 것처럼 기뻐하는 게 직업 상담사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다면 그 가정이 다시 취업했을 때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직업 상담사는 다른 사람 그리고 한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직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영상으로서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직업 상담사란 어떤 직업이고 직업 상담사에 대한 궁금증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직업 상담사 어떤 사람이 하면 좋을까 하고 직업 상담사의 전망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